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사이에 두고 다시 갈라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강행한다며 회의장 밖 시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회의장 안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양대 특검법을 차례로 표결에 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야권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이전을 요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까지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국회는 또 최상병 특검법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인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위헌적인 특검 법안들과 현금 살포법이 일방 처리됐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야당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벌써부터 달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공소시효 이전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특검법 여야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의심되는 여권 관계자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한 경제지가 공개했는데요. 공천에 관여했던 여권 인사들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제지 뉴스토마토는 당시 여권 인사였던 명모 씨의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사모하고 전화를 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수가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 끝났어.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라는 게 해당 매체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통화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후보로 공천된 사실이 공개됐고 이후 선거에서 이겨 당선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명 씨를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의 올해 총선 무렵 발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김 전 의원이 험지 출마를 내세우고도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자 지난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과 지리산 칠불사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폭로를 개혁신당 측과 논의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결과가 바뀐 적 없다며 한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칠불사 회동은 인정했습니다. 여기 2월 달에 이준석 대표하고 오신 거는 맞습니까? 3대 저기 앞자방에 발급하기를 하길래 저는 보지는 못했고 4번인지 3번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이준석 의원은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었고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두 부정적이어서 김 전 의원 합류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모 씨에게도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명 씨는 SNS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며 법적 책임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뒤늦게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역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이 각각 4% 가까이 오르는 등 대형 기술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5% 넘게 오르며 1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B컷을 단행했는데도 하락 마감했던 증시가 하루 뒤 환호한 겁니다. 연준 B컷에 오늘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앞서 연준은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B컷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ime to support the labor market is when it's strong and not when you begin to see the layoffs. That's the situation we're in. We have, in fact, begun the cutting cycle now, and we'll be watching.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을 전망하는 빅스 지수, 이른바 공포지수는 10% 넘게 떨어지며 16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조속히 금리를 내리자는 입장인데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전환한 건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8월 초 증시 급락 같은 사태에 대비하고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에는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정부 여당은 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 침체를 고려해 한국은행이 한시라도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관건은 시기입니다. 금리를 결정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가장 빠른 게 다음 달 11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음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10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물가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읽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같은 국내 요인을 전제로 내건 셈입니다. 한두 달 정도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인하보다는 11월 인하 시작이 조금 더 합당한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결국 다음 달 초까지 가계대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금리 인하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